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167쪽 제17강 괄호 4번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입니다. 여러분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자,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에 대해서도 이제 한 문제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별 표시를 하나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는 관련 주문이 167쪽에 629조 소개가 되고 있죠. 자, 거기 629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167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박스 네모안에 보시면 629조 나와 있죠. 임차권의 양도 전대에 대한 1항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2항 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629조 확인해 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건물 X빌딩을 등기부상에 수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X빌딩을 을이라는 사람에게 빌려줬어요. 빌릴 때 제일 많이 하는 것은 임대차 계약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건물 소유자는 임대인이고 빌려 쓰는 세입자 을은 임차인이죠. 자, 편의상 보증금은 1억 지급하기로 합의 보셨고 월세 달세 차임은 100만 원. 계약 기간은 임대인 갑과 임차인 을 사이에 계약 기간은 2년으로 합의를 보셨거든요. 그러면 이때 임차인 을이 사정상 한 달 만에 사정상 6개월 만에 요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임차권인데 그거를 제3자인 병에게 양도할 수 있느냐? 있죠. 전대할 수 있느냐? 전대할 수 있죠. 전대라는 것은 다시 한번 빌려주는 겁니다. 임차인의 지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빌려주는 거예요. 그럼 이분은 전대인이라고 부르죠. 다시 한번 임대차 계약을 한 병은 전차인 이렇게 부르죠. 자,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양도할 수도 있어요. 양도. 양도라는 건 뭐예요? 임차인의 지에서 을이 임차인의 지에서 완전히 벗어나가지고 임차권을 완전히 줘버리는 거죠. 그러면 임차인은 양도인이 되겠죠. 양도인. 제3자 병은 양수인이 되겠죠. 그런데 이때는 전대할 때나 양도할 때는 임차인 을이 임대인 건물 소유자 갑의 동의를 구해서 하는 것이 적법한 전대차죠. 적법한 전대차, 적법한 양도죠. 그런데 임차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불법 양도다, 무단 양도다, 무단 전대다 이렇게는 붙일 수가 있죠. 그러면 동의 없이 했음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할 수 있다, 뭐뭐 할 수 있다는 건 괜히 안 해도 그만이에요. 안 하면 종전의주의가 유지되는 거죠. 그래서 해지할 수 있다는 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다. 이것이 629조 얘기입니다. 629조. 자, 그러면 632조 나와 있어요. 167쪽의 중간 부분에 박스 네모안에 법조문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632조 보시면 임차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께 사용해야 하는 경우 나와 있죠, 괄호 안에. 전 3조의 규정은 건물의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건물 전체가 아니라 여기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아니면 여기에 창고가 있습니다.
요것만 빌려주는데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돼 있어? 소 부분을 전대한다. 이 소 부분을 전대할 때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빌려줄 수 있다. 참고만 한 달, 두 달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 632조를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원칙 임대인의 동의를 구해야 돼요.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의 요 그림에서 파악해서 써주면 되고, 두 번째 원칙입니다. 원칙은 첫 번째 양도나 전대를 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구해서 해야 되죠. 임대인의 동의를 구해서 해야 돼요. 이걸 갖다 우리는 적법한 전대차다, 적법한 양도다 이렇게 이름 붙일 수 있죠. 적법한 거죠. 동의를 구해서 해야. 그런데 동의 없이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동의 없이 무단 전대차, 불법 전대차 이렇게 붙일 수도 있죠. 그런데 임대인의 동의를 구해서 해야 되죠. 그런데 임대인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느냐? 동의 없이 할 수 있죠.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거를 갖다가 우리는 예외다 이렇게는 붙일 수가 있죠. 예외다 이렇게 붙일 수가 있죠. 그러면 세 번째 예외, 임대인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느냐? 있죠. 자, 임대인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경우는 무단 전대차, 무단 양도다 그런 얘기죠. 불법 양도다, 불법 전대차다 그런 얘기인데, 예외적으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 할 수 있으니까 이때는 적법한 거죠. 무단이 아니죠.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임대인의 동의 없이 예외적으로 적법하게 할 수 있는 게 있느냐? 있죠. 바로 소 부분을 전대할 때죠. 소 부분을 전대할 때. 참고만 한 달 빌려준다. 제3자인 병에게. 이런 건 임대인, 건물 소유자 갑에 동의 승낙 없이도 할 수 있다. 그런 뜻이고요. 또 임대차 계약을 할 때 특약란에 한 줄 썼어요. 뭐라고? 그렇죠. 임차인이 제3자인 병에게 양도나 전대를 할 때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도록 한다 하고 특약으로 달리 정했다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것은 임의규정이죠. 임의규정. 그래서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그러면 우리가 파악할 것은 뭐냐? 임대인의 동의 있는 양도 전대입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구해서 적법하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때요. 양도는 임차권이 동일성을 유지되면서 양수인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임차인은 임차인의 지에서 벗어나는 거죠. 전대차는요. 그렇죠. 다시 한번 빌려주면서 종전의 주인은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다. 갑과을세, 임대차 계약, 임차인의 주인은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의 있는 양도, 전대 요거는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동의를 구하고 적법하게 하는 건요. 전차인 병의 입장에서는 3자회담으로 동의를 구해서 하는 게 유리하겠죠. 자, 어찌됐든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불법, 무단 전대차 요것이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동의 없이 양도 전대를 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를 생각해 보는데, 그거 첫 번째 동의 없이 양도를 했대요.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가 있느냐? 동의는 대항 요건이라는 겁니다. 동의는 대항 요건이다. 따라서 동의 없이 양도했다 하더라도 양도계약 자체는 유효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동의 없는 양도계약은 유효입니다.
동의 없는 무단 양도 계약은 유효입니다. 왜? 대항 요건이니까. 효력 요건이 아니니까. 효력 요건이다 그러면 무효지, 무효. 동의 없이 하시면. 따라서 동의 없이 양도해버리면 시골 사투리로 뭐라고 그래? 충청도 사투리 싸가지가 없다고.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그래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동의 없었음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겁니다. 임대인 갑은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동의 없이 했음을 이유로 해지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다는 건 안 해도 그만이에요. 캔입니다. 캔. 안 해도 그만이에요. 그러면 동의 없이 전대를 했을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동의 없이 전대했을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이때 전대인은 전차인에게 동의를 얻어줄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임차인 전대인은 동의 없이 전대차를 했다면 동의를 구해줄 의무가 있다. 임대인 갑에게 동의를 얻어줄 의무가 있다. 동의를 얻어줄 의무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동의를 얻어줄 의무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또 임대인은 그 전차인에게 아니 왜 내 동의 없이 했습니까? 하고 이분에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나가라고 해지할 수 있느냐? 안 돼요. 전차인에게 차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임대인 갑은 전차인 병에 대해서 뭘 청구할 수 없다? 그렇죠. 차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차임을 직접 청구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대의에서 청구하는 건 가능합니다. 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차임은 누구한테 청구해야 돼? 임차인들한테. 임대차 계약을 하지 않으면 종전의 지위가 유지되면서 계속해서 차임을 청구하고 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죠. 손해가 났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임대인 갑은 선택적으로 행사하시면 돼요. 손해배상은 임차인 을에게 청구하는 거지 전차인 병에게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 갑은 동의를 구하지 않았으므로 동의 없이 양도 전대를 했다면 임차인 을에게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지. 여기도 해지할 수 있죠? 여기도 해지할 수 있죠. 동의 없었음을 이유로. 그러나 전차인 병에게 직접 차임을 청구하거나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 손해배상은 전대인 임차인 을에게 청구해야죠. 그러나 이분이 연락이 안 되면 대위에서 대신해서 청구하는 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직접적으로 청구할 수는 없지만 대위에서 임차인을 대위에서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전차인 보호 규정이 있어요. 여기 제3자 병, 전차인 병을 보호해야 되는데 전차인은 대개 임차인들이 동의를 구해서 했을 때, 동의를 구해서 전대차 했을 때 보호가 되니까 전차인 병의 입장에서는 3자 회담을 하시고 임대인, 건물 수자, 갑 이분의 동의를 구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전차인 보호는 언제만 한다고요? 동의 있는 적법한 전대차를 했을 때, 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하는 적법한 전대차, 요거 했을 때는 전차인이 보호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동의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전차인 병의 입장이라면 동의 여부를. 동의는 적법한 전대차는 보호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해지 통고를 하게 되면 유예기간을 갖죠. 해지 통고는 언제요? 그렇죠. 부동산 임대인이 했을 때는 6월, 임차인이 했을 때는 1월.
아까 우리 635조 했어요. 해지 통고도 여기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차권 소멸 문제입니다. 전차권 소멸 문제. 전차권을 소멸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죠. 자, 전차권은 뭐죠? 제3자인 병이 이 X빌딩을 사용식할 권리죠. 임차인을 전대인을과 계약을 하셔가지고 그러면 우리 합의를 해서 전차권을 소멸시키고 이 제3자인 병을 내보내자 이게 가능하느냐. 임대인, 임차인 합의 종료 시 전차권을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전차인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제3자 병, 전차인 병 이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함부로 소멸시킬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건물이 아니라 토지에 대한 임대차입니다. 동의를 구해서 적법하게 했다면 임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대 청구권, 매수 청구권이죠. 임대 청구권,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서 전차인 병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구해서 적법하게 제3자인 병에게 전대차했다면 모두 그렇지 부속물 매수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속물 매수 청구권 행사했는데 매입하지 아니하면 이거는 동생양변권이죠. 유치권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전차인 보호 규정 요것까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여섯 번째 관련 판례 하나 확인해 봅니다. 관련 판례. 관련 판례는 뭐예요? 그렇지, 여기가 부부간입니다. 남편과 처간이에요. 그러면 이때 동의 없이 무단으로 양도 전대를 했다 하더라도 배신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이런 판례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죠? 어디 소개가 되고 있어요? 169쪽의 맨 끝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 171쪽 넘어가시면 B번에 하단 부분의 B번에 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 규정 B번으로 소개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디 171쪽입니다. 거기 한번 보시고요. 자, 172쪽에 보시면 중간 부분에 동그라미 5번 임차권의 소멸 나와 있어요. 그리고 635조 해지권의 소멸이 있고 635조 기간에 약정 없는 임차권의 해지 통고입니다. 그러면 기간에 약정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기간에 약정. 자,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대부분은 기간을 정하시죠. 그런데 A 소유의 여기 빌딩, A 소유의 빌딩과 B 이분의 임대차 계약을 해서 여기 임차인 B가 임대차 계약을 해서 이 X빌딩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때 기간을 대부분 정하죠. 보증금 얼마, 차임 얼마 이런 거 되게 정하죠. 왜? 임대차 계약서 관행상 다 적도록 돼 있으니까. 근데 사정상 존속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뭐 2년이다, 1년이다는 존속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간은 어떻게 하느냐? 연구만 되냐? 그건 아니죠. 이때도 639조 6월 마이너스 1월은 5일이다. 이걸 적용하시면 돼요. 그건 무슨 얘기죠? 그렇죠.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했으면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는 거죠.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할 수 있는 거죠. 해지하면 즉시 소멸되는 거고 통고하면 요건 유예기간을 주는 거죠.
그럼 유예기간 얼마? 임대인이 요거 건물에서 내 건물에서 나가시오고 해지 통고하면 해지 통고를 구두든 내용 증명이든 문자든 수령한 날로부터 6월 경과에 소멸되니까 6개월 이내 건물을 반환하라 그런 얘기죠. 6개월 내 건물을 반환하라. 그럼 반대로 저 이사 갈 테니까 보증금 빼주세요 하고 임대차 계약에 해지를 하면 구두든 전화든 내용 증명이든 문자든 해지 통고를 한 날로부터 언제? 1월 경과에 소멸되므로 건물 소유자 임대인에는 1개월 내 보증금을 반환해야 돼요. 5일은 동산을 얘기하는 거죠. 동산. 이건 부동산이고, 그래서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을 해도 역시 635조 요거를 적용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172쪽에 맨 끝에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173쪽에 보시면 한쪽 가로 3번에서 동그라미 1번 해지 사유가 나와 있어요. 이런 것은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우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177쪽의 중간 부분에 한쪽 가로 5번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 나와 있어요. 177쪽의 중간 부분입니다. 그거 별표십니다. 643조 보시면 임차인의 갱신 청구권, 매수 청구권 나와 있죠? 이건 부속물 매수 청구권 얘기하는 거예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 얘기하는 거예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 자, 한번 읽어볼까요? 643조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죠. 자,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체험,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는 제28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거는 283조는 지상권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이죠. 지상권에서 주로 활용했다는 제도다. 그런 얘기예요. 지상권에서. 자, 이번에는 토지임차인의 지상물 매수청구권 확인합니다. 요거는 지상물 매수청구권에서 나온 거예요. 지상권에서 나온 거예요. 지상권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지상권.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X 토지를 등기부상에 수여하고 있습니다. 이 X 토지는 1필지 토지입니다. 자, 요거 경계라고 하는데 요 경계는 직선으로 연결하는 선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동그라미 그리면 오해 소지가 있어서 네모로 그려야 돼. 근데 건물과 구분하기 위해서 동그란 거로 원형으로 표시하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경계는 직선이에요. 그래서 여기 1필지 토지가 있단 말이죠. 1필지 토지를 갑이 소유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요 X 토지 1필지 토지입니다. X 토지 1필지 토지를 갑이 등기부상에 소유하고 있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이 땅을 빌렸어요. 빌릴 때는 남의 땅을 빌릴 때는 빌려 쓰는 을의 입장에서는 지상권이나 전세권이 좋고요. 빌려주는 토지 소유자 임대인 갑의 입장에서는 임대차 계약을 해야 유리합니다. 그건 다 알고 계시죠? 우리 다 공부했죠? 그러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왜? 임대인 갑, 토지 소유자 갑이 똑똑한 분이니까. 그러면 임차인 을과 임대인 갑 사이에 보증금 1억, 월세 달세 차임은 100만 원. 지금 토지임대차입니다. 건물임대차가 아니에요. 토지임대차예요. 토지임대차. 건물임대차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때 계약 기간은 5년 이렇게 합의를 봤단 말이죠. 그런데 임차인이 임대인 갑 소유의 X토지에 가 건물을 신축해서 식당을 운영하려고 한단 말이죠. 가 건물을 신축해서 식당을 운영한단 말이죠. 가 건물을 신축해서 식당을 운영한단 말이죠.
그런데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됐을 때 건축비도 못 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임차인은 맨 먼저 뭐를 해야 되느냐?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 즉 재계약하자 건축비도 못 건졌다 하고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아 하고 갱신에 동의할 수 있죠. 그런데 계약 갱신 청구권에 대해서 거절할 수도 있죠. 왜 거절한대요? 5년 동안 뭐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뭐도 안 사고 밥도 안 사고 뭐도 안 사고 술도 안 사고 결정적인 건 뭐라고 그랬죠? 아들 결혼하는데 축의금을 안 냈다 그랬어요. 그러면 시골 어른 같으면 토지 소유자 합이 뭐라고 그래요? 사투리로 싸가지가 없다고 그래요. 재계약 안 해, 갱신 안 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단 말이죠. 따라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면 시가대로 사십시오 하고 매수 청구권, 여기 건물,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거는 임의 규정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 계약 갱신 청구권은. 그러나 뭐죠? 그렇죠. 지상물 매수 청구권. 요거는 뭐예요? 강행 규정이지. 강행 규정. 강행 규정은 뭐였었죠? 법령 중에, 법 조문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의 관계가 있는 규정이므로 당사자가 그 법규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규정 조문이죠. 따라서 특약으로 우리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하지 않기로 한다. 그래도 행사할 수 있어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자, 그런데 이것은 무늬만 청구권이지 사실은 형성권이란 말이죠. 자, 형성권은 우리 1차 총칙 공부하실 때 한 문제 나온다고 보고 열심히 하셨잖아요. 따라서 매수 청구권 행사하면 임대인, 갑의 동의 없이 즉시 매매 계약 관계가 성립하는 겁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동의 승낙 없이도 매매 관계가 성립되므로 이 땅에 대한 지상물에 대해서 시가대로 매입을 해줘야 되니까 결국 임대인, 토지 소유자, 갑의 입장에서는 선택을 해줘야 돼요. 뭘 선택을 해야 돼요? 재계약 갱신을 행사할 거냐 아니면 내가 매입을 해서 내가 운영을 해볼 거냐 하고 선택적으로 행사하셔야 됩니다. 선택적으로 행사해야 됩니다. 선택적으로 행사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주로 어디서 행사하는 거냐? 그렇죠.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그리고 뭐요? 지상권에서 지상권자가 지상권 설정자에게 행사하는 거고, 물권인 전세권에는 물론 계약갱신은 청구할 수 있지만 계약갱신을 청구하고 거절했을 때 매수 청구권 행사라 이런 규정이 물권인 전세권에는 없다는 겁니다. 물권인 전세권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계약갱신 청구권과 토지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 643조죠. 643조. 그 다음에 지상권은 몇 조에 있어요? 283조. 그래서 전세권은 없습니다. 우리 간단히 공부를 하셨어요. 그 얘기가 177쪽에 나와 있죠? 거기 하단 부분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 177쪽입니다, 여러분. 매수 청구의 상대방 나와 있어요. 기억 보시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차인의 건물 매수 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임차권 소멸 당시의 토지 소유자인 임대인이다. 따라서 임대인이 임대차 계획 종료 전에 토지를 임의로 처분한 임차권 소멸 당시에 이미 토지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그렇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제3자인 병에게 이 땅을 매각을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소유자 병에게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 얘기가 178조까지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우리가 공부한 얘기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건물을 신축했을 때도 청구할 수 있느냐? 있다는 거예요. 동의 없이 했어도. 그거 주의하시고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179페이지 동그라미 5번 보시면 매수 청구 효과 나와 있죠? 그거는 일방적 의사표시로 매매 계약이 성립하는 형성권이다. 그런 얘기죠. 자, 편면적 강행 규정이죠. 그래서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다. 특히 여기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다. 이런 특약은 무효가 돼요. 자, 180쪽에 여섯 번째 줄 보시면 한쪽 가로 6번 부속물 매수 청구권 나와 있어요. 거기도 별 표시 하나 쳐주기 바랍니다.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이거는 646조죠. 643조가 아니라 646조입니다.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요. 이거는 토지임대차고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입니다.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 필요비, 유익비 이걸 합쳐서 뭐라고 그래요? 비용 상환 청구권, 비용 상환의 문제. 이거는 부동산 임대차든 동산 임대차든 토지 임대차든 건물 임대차든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토지 임대차 얘기하는 거지 건물 임대차는 없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646조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토지 임대차냐 건물 임대차냐 이렇게 물었을 때는 건물 임대차입니다 한 분이 너무 많아요. 건물 임대차 아니에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입니다. 646조입니다. 646조. 646조에 보시면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643조죠. 필히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180쪽에 646조 건물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 그럼 틀려요. 건물 기타 공작물이에요. 자, 거기 한번 보십니다. 180쪽에 여섯 번째 줄 한쪽 가로 6번 부속물 매수 청구권 646조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 1항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나와 있죠.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나와 있잖아요. 그 사용에 편익을 위해서 임대인의 동의로도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는 임대차 종료 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는 임대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실무상은 동의를 구하고 확실하게 해야 청구하기 좋다.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도 토지 임차인이 토지 임대인의 동의를 구한 것만 청구할 수 있는 거냐? 동의를 구하지 않았더라도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구해야 돼요. 동의를 구해 설치한 부속물이어야 돼요. 아니면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 이런 요건을 갖춰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건을 갖춰야 청구할 수 있어요. 요건을 갖춰야 청구할 수 있어요. 요건을 갖춰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확인을 해봅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X빌딩을 등기부상에 소유하고 있는 건물 소유자인데 요거를 임차인들에게 빌려줬어요. 빌릴 때 제일 많이 하는 계약은 임대차 계약입니다. 자, 임대차 계약을 하시게 되면 을은 임차인이죠. 갑은 누구의 건물 소유자는 임대인이죠. 그러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해서 어떻게 하셨대요? 그렇죠. 보증금 1억, 월세, 달세 차임 100만 원, 계약 기간 2년으로 합의를 보고 임차인들이 이 건물을 점유 사용 수익을 할 때 공간이 부족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창고를 설치하려고 그래요. 창고. 여기다가 창고를 하나 설치하려고 그래요. 창고. 그런데 창고를 설치할 때 이걸 부속물이라고 하는데 임차인이 임대인에 뭘 구해야 돼요? 동의를 구해야 돼요. 무단 설치한 건 안 됩니다. 이거는요. 동의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이 부속물은 뭐가 있어야 되느냐? 독립성이 있어야 돼요. 독립성이 없는 내부 시설은 이 필요비용비 비용상환권으로 가야 돼요. 비용상환 청구권으로 가야 돼요. 여기는 독립성이 없는 내부 시설입니다. 내부 시설. 그럼 이때 동의해 준대요. 좋대요. 동의해 준대요. 그러면 동의를 구해서 했을 때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됐을 때 다시 시가대로 사십시오 청구하는 걸 뭐라고 한대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 아니면 여기 창고가 있길래 내가 좀 쓰자고 했어요. 세입자 임차인들이. 그랬더니 임대인 갑이 공짜는 없대. 사서 쓰래. 2천만 원에 샀잖아요.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됐을 때 이거 그래도 감가 생각을 해도 1,500만 원은 돼요. 가건물이. 그러면 시가대로 사세요. 할 수 있지. 따라서 매수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은 안 돼요. 동의를 구해서 설치하거나 매수한 경우에만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단독행위 형성권 일방적 의사표시므로 일방적 의사표시에 따라 매매계약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동의 승낙 없이도. 임대인, 건물 소유자, 갑의 동의 승낙이 없이도. 그리고 강행규정이에요. 평면적 강행규정이에요. 강행규정이 뭐예요? 그렇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가 있는 규정이므로 당사자가 특약으로 그 법규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어요. 따라서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었으면 그 특약은 무효가 되고 그래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 요거는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주로 청구하는 거죠. 그리고 전세권에서 물권인 전세권에서 전세권자가 주로 청구하는데 요거 지상권에서는 토지를 대상으로 하므로 지상권에서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 행사하지 않고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게 맞죠. 자, 그리고 여기 있죠? 청구했는데 안 줘요. 그러면 여기는 뭘 행사하셔야 돼? 유치권을 행사해야 돼. 유치권. 청구했는데 안 줘요. 그럼 여기는 동시 이행의 항변권으로 해결합니다. 청구했는데 안 줘요. 그럼 여기도 동시 이행의 항변권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따라서 청구해도 계속 안 줘요. 적법한데도 그럼 이때는 유치권을 행사하시면 돼요.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하고 계속 첨예해서 유치권을 행사하면 돼요. 유치권 행사하면 돼요? 아니지. 부속물 매수 청구는 뭐예요? 동시행의 항변권으로 행사하는 거지. 필요비용비가 유치권이지. 동시 이행의 항변권으로 행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특수시설, 임차인을만 사용하고 다른 사람은 사용을 못해요. 그러한 특수시설에 대해서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런 판례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81쪽에 보시면 맨 끝에 박스 안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과 여기 비용 상한 청구권이 비교가 돼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필요비익비는 임의 규정이죠. 임의 규정. 그러나 지상물 매수 청구권도 강행 규정, 부속물 매수 청구권도 강행 규정이죠. 자, 우리 기타 나머지 비교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181쪽까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봐요, 여러분.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182쪽에 특수한 임대차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일시 사용 임대차죠. 일시 사용 임대차 가로 1번입니다. 그거는 여관, 별장, 콘도, 민박에 대한 계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게 특성이죠. 네. 자, 그리고 문제가 임대차는 로스쿨 시험이든 사법 시험이든 간평 시험이든 법무사 시험이든 변리사 시험이든 우리 행정사 시험이든 공인중개사 시험이든 주택관리사 시험이든 우리 민법 계약법 있는 데는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직접 안 풀어봐도 좋으니까 이런 유형으로 출제가 될 수도 있구나 하고 한 번 정도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3쪽에 보시면 사례, 준사례 문제도 많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럼 문제는 한번 가볍게 읽어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186쪽에 보시면 뭐가 나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나오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공부하고 17강섭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